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대 매수 추천 후 벌써 42만 원대까지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 추천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한 5종목에서 한 1조급 종목 정도 됐는데 추천드린 종목들 그 가이드 공략하신 분들은 종합주가 지수가 한 3,300에서 2,600까지 큰 급락이 있었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한 30% 이상, 40% 이상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이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도 전부 다 수익으로 다 전환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고 또 자랑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에서 바닥권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지금은 수익을 잘 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언제쯤 챙기면 좋을지, 그리고 이것이 한 종목의 추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종목들까지 이런 투자 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원래 바이오를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에너지 솔루션은 뭐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56만 원에서 57만 원 공개 매도 의견 드렸던 자리였고요. 그리고 35만 원대가 오면 사도 된다. 저 자리는 악재가 나와도 매수해야 되는 자리로 이 방송 통해서 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인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거는 하나죠. 배터리는 성장하는데 155기가와트시 이하로 저는 떨어질 것 같지 않는다. 공장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저 자리는 악재가 나와도 사도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자리에서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관건은 42만 원대 이상은 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42만 원 이상 따라가면 또 이제 손실 감고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좋은 기업을 정확한 가격에 사야 돼요. 남들 안 살 때. 키워드를 잡고서. 그래서 이 공략하신 분들은 42만 원 이상에서 따라가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알아서 잘 챙기시고, 만약에 그 이상 가면 보너스라고 생각하십시오. 또는 보너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 요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격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만 원대 공개 매수 의견 드렸던 게 SKC죠. 악재가 나와도 사야 된다. 그죠?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잠깐 좀 보면 14만 3,500원입니다. 그죠? 이것도 참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 해드렸는데 다 수익 전환됐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을 정확한 가격에 사면 됩니다. 그래서 SKC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75만 원대에서 많이 기다렸었던 종목 아닙니까? 51에서 53만 원까지 지금 한 5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목표치 많이 남았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뭐 일진 머티리얼도 뭐 8만 5천 원대 이하 공략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 좋은 결과 있으니까 이건 요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IT 반도체 관련되어서 실적주들 잘 봐야 됩니다. 실적주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이제 한솔 케미칼이죠. 그죠? 요거는 전저점이 깨지면은 남들이 분명히 손절하고 할 텐데, 그 사람의 단가를 봐라. 그 사람은 30만 원대 이상에 산 사람이거나,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사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결과론자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을 보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1만 원? 25만 원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겁내는 자리가 아니다. 신사업에 대한 성과, 기업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목표치 많이 남아있으니까 전략 잘 가져가시고요. 이제 하나둘씩 이제 수익 전환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추천드렸던 게 솔브레인이죠. 그죠? 낸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솔브레인이 올라간다. 그 당시가 막 전저점 깨졌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전저점 깨졌던 시기이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구간이고 안퇴하셨던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시청자분들께서 인간 보조 지표를 활용하셔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치 더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IT 반도체가 있고 사도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시설 투자를 얼마를 했냐면 49조를 했어요. 49조. 17년도 이때 삼성전자가 43조를 했고요.
2018년도에 30조를 투자를 했고 2019년도에는 29조를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년도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집행한 시설 투자 금액은 49조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는 시간차를 두고서 발주를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49조 딱 발표하면 바로 받지 않아요. 테스트 기간을 거쳐요.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칩니다. 그것들이 발주를 받기 시작하는 업체들이 테스나 원익 I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400원 정도 되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37,950원인데 38,000원 이하는 이기는 자리예요. 옆구리 찌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감망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대식 수익을 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에 소비할 때 우리는 이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주식도 27,000원 밑으로 깨져서 한 26,000원 이하로 나오면 저 자리는 이기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바이오 제약을 좀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한 5분 정도 있어요. 그럼 길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메지온 사건입니다. 메지온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차 유효성 지표 이게 이제 달성되지 못했고 이걸 보완해서 냈는데 FDA에서 이제 승인을 거절했죠. 그죠? 2016년도 10월 달에 임상을 시작해서 5년에 걸친 시간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바이오 제약은 이 메지온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오스테 임플란트 사건이 터졌었죠.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들에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개인 투자가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빠졌구나 아니면은 지금이 이제 줍줍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투자 주체들. 움직이는 프로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프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잘하다가도 중간에 어떤 직원들이 횡령을 한다거나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대기업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내 돈을 먼저 지켜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조만한 기업들에서는 이 판을 만들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 큰 판을 주도하는 녀석들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얘네들이 ETF 자금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탁 생산 업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어떤 기업이죠? CMO, 여기에 이제 CDMO로 가려고 하는 업체죠. 그죠? CMO, CDMO 업체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겠습니다. 어떤 업체죠? CDMO 업체죠. 위탁 생산이죠. 적자라기보다는 위탁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셀티리온은 시밀러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CMO로 분류를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익이 나는 업체인 거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보면 CMO로 방향을 돌리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돌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CMO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판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계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CDMO. 즉 백신 관련된 이 이슈가 2020년도에 최대 화두였었다고 한다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용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CDM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 사고가 오스템 임플란트나 아니면 요번에 이제 메지온 사건을 통해서 이거 너무 불안하다 이거죠.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의 심리 말고요. 투자자체들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먼저 CMO하고 CDMO부터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번 사건 자체가. 그러면 자금을 땡길 때 조그마한 애들 먼저 땡기지 않으니까 저 큰 기업들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놔야 됩니다. 살려놓게 되면 프리미엄을 뺐다가 회수하는 구간이 나오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10,000원에 거래됐던 기업이 10,000원이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0,000원이 적정 주가예요. 10,000원이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공포가 발생이 되거나 뭐 투매가 발생이 되면 10,000원에 거래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8,000원이나 7,000원에 거래될 거 아닙니까? 또는 유동성이 불어요. 유동성이 불어서 뭐 기대감이 커져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가 10,000원에 거래되지 않죠. 한 12,000원이나 한 13,000원 정도에 거래되겠죠. 이건 유동성 장세고, 이건 유동성 축소나 공포 구간이라 이거예요.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죠. 공포가 남아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10,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이 10,000원에 거래되지 않는 게 지금은 현재 시장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10,000원의 주식이 10,000원의 재가치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뺐던 프리미엄을 줄게, 이런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인증해주는 이 기준 가격을 투자 주체들이 인정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을 회복해주는 그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작년도 8월 2일에 요 가격이 172,000원 정도 되는데요. 172,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전에는, 이 백신 CMO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남의 백신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또는 노바백스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연정됐으니까 이 돈을 버는데, 자기 백신으로 돈 버는 구조잖아요. 그럼 최소한 172,000원은 회복되는 게 원위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뺐던 걸 주기 시작한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72,000원을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 요번에 뺐던 이유가 뭐냐면 분식회계 이슈로 뺐잖아요. 분식회계 이슈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분식회계 이슈가 회복됐으면 원위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원위치로 안 가죠. 오히려 여기서 뭐가 발생이 됩니까? 테마색의 블록딜이 발생이 되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이 값어치가 훼손되지 않고 수급으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은 기본적으로 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셀트리온은 램시마만 있는 게 아니라 트룩시마나 허주마도 있고 램시마 SC도 있고 유플라이마 캐나다 판매 허가까지 됐는데 왜 트룩시마의 밸류조차 허락하지 않지? 이거는 지금 프리미엄을 지금 회복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언제 해줄 거냐? 그 기준이 첫 번째 이 갭을 메꿨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갭을 메꿨던 자리가 한 18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산출한 거는 18만 6,000원 정도 돼요. 그럼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바이오제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제약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혼란스러운데 투자 주체들이 가격을 주기 시작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17만 2천원을 돌파하는 양봉과 셀트리온 18만 6천원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와야 이 판이 기본 시작이 되겠구나.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트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이오제약에 대한 비중을 몇 프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몇 프로 갈 건지, 아니면 중국 소비주에 대한 배출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갈 건지, 건설주는, 엔터주는, 언택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맞추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고 맞춰가는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가격대에 대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